하셨고, 이제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팬데믹 이후로 이 디지털에 적응하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살아남는 사람이다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되는 거고, 그 트렌드 속에 이제 관광산업은 인바운드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단 서울에는 호텔과 이제 호스텔 코리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비율과 이제 내국인 비율은 대표님 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네. 제가 운영하는 곳들은 일단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네. 거의 9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예, 그리고 네. 작년에 2023년 기준으로 네. 1,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서울 기준으로 하면 네. 특히 중저가 객실은 거의 만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K컬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 오는 주 고객들은 2030 외국인 MZ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네. 뭐 저희도 다 뭐 젊은 친구들은 주머니가 가볍잖아요. 네. 주머니가 가벼운 대신에 저가 항공을 타고 여행의 빈도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뭐 관련해서 소비 수준의 여력이 많다라고 하면 좋은 호텔에 묵고 좋은 액티비티하고 좋은 관광을 하겠지만 다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성향들을 보면 네. 숙박비는 좀 비용을 아끼고요. 네, 그 비용을 가지고 뭐 관광 상품을 경험하고 구매한다든지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이런 소비 행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이제 이 인바운드는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역시 이제 이 통계로 이제 보면 90%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도 이제 중저가 호텔 입장에서는 수용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서울 기준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보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이 증가하는 게 K-팝의 영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네. 위기와 기회가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제가 한번 퀴즈를 드려볼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잖아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힘들었죠. 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예. 네. 그리고 네. 집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죠? 집안에서 보통 이제 음식 시켜 먹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넷플릭스나 이제 그렇죠, OTT 뭐 이제 영상들을 많이 봤죠, 주로. 예.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인에게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DX 혁명과 SNS의 확산, OTT의 확산으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컨텐츠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와 K-팝과 K-드라마를 즐겨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나라 관광의 행운이자 기회였던 게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것도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세뇌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3년 동안 K 컨텐츠에 K-팝에 K-드라마에 전 세계인들이 빠져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여행을 떠날 수 있고 이동의 자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국 런던이나 뉴욕, 도쿄, 파리처럼 세계인들에게 서울이 대한민국이 데스티네이션 시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원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주요 타겟층이 한류와 관련된 2030 외국인 세대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을지로 입구역에서 이제 쭉 이태원역까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이제 한참 하면서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왠지 모르게 익숙해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외국인들은 좀 잘 안 꾸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분위기가
그 여행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오는 외국인 특징이 뭐냐면 화장이나 옷 입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OTT에서 봤던 모습들, 걸그룹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걸 흔히 봐요. 네, 그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보의 확산이나 네. 그다음에 옷차림이나 관련된 컨텐츠의 확산이 예전처럼 뭐 언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너무나 빨리 퍼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확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문화를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계속 관련된 외국인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외국인들이 올해 하반기가 되면 거의 2배 정도 늘어날 거고요. 와, 자신하실 수 있어요? 예,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네. 3천만 명 이상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로 외국인들을 한국에 오게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도쿄를 간다면 파리를 간다면 먼저 선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비행기표를 구매하겠죠. 네. 그리고 그에 알맞는 숙소를 예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게스트하우스가 됐던 에어비앤비가 됐던 호텔이 됐던 의식주의 하나로 보는데요. 비싸든 싸든 숙소가 있어야 제가 스테이하고 움직이고 휴식을 취하고 씻고 여행을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표는 있지만 알맞은 숙소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행 선택지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도시 간의 경쟁인데요. 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도쿄, 싱가포르, 홍콩, 기타 도시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숙박 시설은 확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N호텔을 직접 신축을 해봤거든요. 얼마나 걸렸어요? 예, 7년. 100실 정도 되는. 예, 100개실 정도 되는 호텔은 일단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 관광 호텔에 관련된 숙박업에 관련된 법규가 가장 인허가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고 호텔로 준공해서 외국인들이 숙박하기까지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와, 그러면 승인 받고 시작하는데 착수하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완공해서 어쨌든 건물이 형태가 갖춰져야 외국인들이 숙박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그 다음에 지금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오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호텔을 착공한다라고 해도 이 호텔에 준공이 돼서 호텔이라는 건물이 만들어져서 외국인들이 숙박하기까지는 아마 2027년이 돼야 호텔로서의 기능을 할 겁니다. 자, 봅시다. 관광객들은 올 연말을 기점으로 2배가 늘었다. 그렇지만 호텔은 2배가 늘기까지 3년이 걸린다. 예, 맞습니다. 그 동안이 기회인 거죠, 완전. 그래서 저는 네. 꼬마 호텔 같이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리모델링으로 접근하시면 빠르면 3개월이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축을 하더라도 우리가 뭐 4, 5층짜리 건물 신축하는 데는 길어도 1년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과는 조금은 틀려진 게 우리가 제일 많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가 2019년도거든요. 네. 1750만 명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2027년까지 3천만 명 온다고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한국에 외국인들이 방한했을 때에 거의 2배 정도의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방한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얘기하기는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관련된 숙소는 조금 과하게 확충해도 이번에는 수요 공급에서 어긋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똑같이 저도 이제 조금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곡선이고 파동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광산업에 자꾸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곡선을 그리면서도 우상향이거든요. 저희 관광업종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일하는 것보다 휴식을 더 많이 취하고 여가를 더 많이 취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식사회로 가고 있죠. 이제 육체노동을 하기보다는. 그러면 여가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워케이션, 데일리케이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생각나고 있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분명히 어떤 여가 산업을 방향만 좀 바뀌어갈 뿐이지 계속 확장되고 그다음에 발전할 겁니다.